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타민제 중에서 최우선으로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 비타민 D를 추천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걸 추천하는지 비타민 D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줄여서 요점만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하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누는데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A, D, E, K를 흔히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D가 처음 발견될 때만 하더라도 과학 지식이 많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라서 단순히 비타민 D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요즘에 알게 되었다면 거의 호르몬에 가깝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를 호르몬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00여 종 이상의 질병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전신세포에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콩팥, 뼈, 부갑상선, 피부, 간, 뇌, 췌장, 전립선, 유방, 태반, 대장, 폐, 기타 온 전신기관에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무려 913개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수많은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질환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준 호르몬이다 라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약국에서 사먹는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사실 밥 3끼만 정상적으로 먹는다면 결핍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로했을 때 피로를 빨리 풀어주려고 먹는 거지 결핍은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밥 3끼를 정상적으로 먹어도 비타민 D는 결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결핍인지 아는 방법은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를 할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체크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요. 혈액 1ml당 비타민 D가 20나노그램 이하면 심각한 결핍이고 이런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요. 그냥 방치하면 D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나노그램에서 30나노그램 사이면 D 부족이다 라고 하고 최소 30나노그램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70나노그램은 유지해야 암이나 기타 다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인은 몇 년 전 조사에 의하면 평균 18.4나노그램 밖에 안 돼요. 심각한 D 결핍이죠. 남성은 약 87%가, 여성은 약 93% 정도가 30나노그램 이하로 나와요. 이렇게 부족한 D 수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올리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햇빛을 쬐는 법, 두 번째는 음식으로 먹는 법, 세 번째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요. 원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쬐는 거죠. 여름에 낮에 팔다리를 내놓고 30분만 햇빛을 쬐면 피부를 통해서 D를 2만 IU까지 만들 수 있어요. 햇빛 자외선에는 UVA, UVB, UVC가 있는데 UVC는 오존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UVA와 UVB가 있는데요. UVA는 긴 파장이라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화상은 초래하지 않지만 피부 노화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이나 주름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유리나 옷을 쉽게 통과하고 그래서 UVA는 피부에서
D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해요. UVB는 파장이 짧아서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 옷을 통과를 못해요. 대신에 직접 쬐면 피부 표면에 작용해서 화상을 입히기는 하는데 대신에 D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외선이죠. 그러니까 햇빛 자외선을 쬐면 D를 합성하는 데 최고 좋은 방법인데 아쉽게도 UVA 때문에 자주 쬐면 피부 노화나 색소 침착, 주름이 생길 수 있어서 현대인들은 미용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다 보니까 미용에는 유리한데 D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인데요. 음식에는 생선이나 달걀, 버섯에 많은데 이런 것을 매일 한 대접씩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3끼 하더라도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로 비타민 D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고 쉽게 D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사제도 있지만 주사제는 너무 고함량이라서 간 기능이 약한 분은 고려해 봐야 돼요. D가 결핍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요. 척추나 어깨, 무릎 같은 데 근골격계 통증이 나타나고요. 근력이 저하되고 피로감도 느끼고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기억력 감퇴로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다리가 무겁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나고 염증 활성이 증가해서 염증 질환이 자주 생기고 우울감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고 섬유 근육통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을 먹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되는 요즘부터 내년 초여름까지는 비타민 D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D 혈중 농도를 최소 40에서 100 나노그램 정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암 예방까지 목표로 한다면 70 나노그램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아요. 실제로 상담 손님을 보면 30 나노그램 이하가 대부분이고 100 나노그램 넘는 분은 딱 한 분 본 적이 있는데요. 부작용은 150 나노그램을 초과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혈중 농도 10 나노그램인 사람이 40 나노그램으로 올리는데 3000 IU를 4, 5개월 정도 섭취해야 된다고 해요. 외국 논문에는 D를 1일 10,000 IU까지 먹어도 퍼펙트하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혈중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4000 IU 정도를 4, 5개월 정도 먹고 혈중 농도를 검사해보고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제품으로는 시중에 많은 비타민 D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이런 기름 성분들은 만들 때 천연 원료를 산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원료라고 해도 일부 제조 과정에서 산패된 기름 성분이 포함되면 불리하죠. 제품 선택할 때 기본 베이스 오일이 산화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에서 안전한 무슨 롤이라는 제품을 애용하는데요. 천연 원료를 산패되지 않게 만들었고 한 캅셀당 4000 IU를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분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드시고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